요즘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마음이 참 불안하시죠? 특히 우리 아이들,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. 오늘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. 모든 일의 시작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이었습니다. 며칠 안 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죠. 그 여파가 이번 주에 바로 나타났습니다. 코스피는 물론이고 미국 S&P 500까지 전 세계 증시가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. 그리고 바로 오늘 브렌트유 가격이 10% 넘게 폭등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가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장 전체에 공포가 쫙 퍼지면요,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.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서는 돈을 빼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나 금처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지 싶은 자산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. 바로 이 현상이 지금 시장의 혼란을 더 키우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뭘까요? 그냥 버텨라.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오른다. 이런 말들이죠. 근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?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 데이터를 보면 좀 정신이 번쩍 드실 수도 있어요. 이게 현실이거든요. 수십 년간의 기록을 쫙 살펴보니까 우리가 맨날 듣는 사고 그냥 묻어둬라. 바로 그 매수 후 보유 전략 있잖아요. 그 포트폴리오가 역사상 최악의 경우에 무려 마이너스 46%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. 한번 잠시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. 만약 우리 가족이 모아온 자산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면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? 우리 은퇴 계획이나 아이들 교육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선뜻 네,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. 사실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왼쪽에 있는 전략적 배분은요, 그냥 한번 투자 비중을 정해놓고 누가 뭐래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.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간다, 이런 식이죠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전술적 배분은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걸 계속 보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에요. 시장이 안 좋아 보이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좋아 보이면 늘리는 식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? 복잡한 경제 예측을 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요, 투자 전문가 매블 파버가 제시한 건데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입니다. 그 전략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10개월 단순 이동평균선, 줄여서 SMA라는 겁니다.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어떤 자산의 최근 10개월치 월말 가격을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거예요. 평균선이죠. 이 선을 이용하면 매일매일 자잘하게 오르내리는 건 무시하고 큰 흐름, 즉 진짜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파란색 선이 실제 주가 지수고요. 저기 빨간색 선이 바로 10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. 이게 마치 우리 투자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주가가 빨간 선 위에 있다? 그럼 녹색불입니다. 상승 추세니까 계속 가라는 거죠. 반대로 주가가 빨간 선 아래로 쑥 내려갔다? 그럼 빨간불이에요. 하락 추세니까 일단 멈춰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신호인 거죠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그래서 규칙은 정말 딱 이 두 가지입니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매수 규칙. 매달 말에 한번 딱 확인했을 때 자산 가격이 10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? 그럼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. 두 번째, 매도 규칙. 만약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? 그럼 미련 없이 그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. 어떠한 감정이나 예측도 필요 없어요. 그냥 기계처럼 이 규칙을 따르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 간단한 규칙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? 하는 거예요. 1973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. 왼쪽은 매수 후 보유 포트폴리오, 그러니까 5개의 다른 글로벌 자산에 똑같이 투자하고 그냥 쭉 놔두는 전통적인 방식이고요. 오른쪽은 글로벌 전술적 자산 매분, 즉 GTGA 포트폴리오인데 이건 왼쪽이랑 똑같은 자산 구성이지만 방금 우리가 배운 10개월 이동평균선 규칙을 각 자산마다 적용한 겁니다. 이 그래프는 수십 년 동안 두 전략이 매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.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.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 시기에 두 전략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. 결과가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. 2008년 그 난리통에 그냥 버티기 전략은 마이너스 30%, 정말 끔찍한 손실을 기록했죠.
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그 간단한 이동평균선 규칙을 적용한 GTA의 전략은 어땠을까요? 한번 보세요. 손실률이 고작 마이너스 0.59%였습니다. 이건 뭐 손실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. 자산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. 전체 40년의 기간을 통틀어 봤을 때 전통적인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겪었던 최악의 순간, 즉 최대 손실률은 아까 봤던 마이너스 46%였습니다. 내 자산이 정말 반토막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한 거죠. 반면에 이 규칙을 따른 GTA 전략의 최대 손실률은 어땠을까요? 마이너스 9.54%에 그쳤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. 만약 자산이 50% 손실 나면요,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% 수익을 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크게 잃지 않는 게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위기관리의 힘입니다. 아, 그럼 손실은 막아줬지만 수익률은 별로였던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? 그런데 결과는 더 흥미롭습니다. GTA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은 10.48%로 매수 후 보유 전략의 9.92%보다 오히려 약간 더 높았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막대, 바로 변동성, 즉 위험 수준입니다. GTA의 위험도가 훨씬 낮았죠. 이걸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돈은 더 벌었다는 겁니다. 이게 이 전략의 진짜 핵심적인 장점이에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사적 데이터와 이 간단한 전략이 우리 가족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이런 모델의 목표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. 둘째, 간단한 규칙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다 팔아버리거나 꼭대기에서 탐욕에 휩싸이는 감정적인 실수를 막아줍니다. 셋째, 이 전략의 가장 큰 혜택은 다시 회복하기 너무나도 힘든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꽤나 견고해요. 연구를 보니까 꼭 10개월이 아니더라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다양한 이동평균선을 써도 비슷한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핵심은 규칙을 따른다는 것 자체에 있는 거죠. 이 전략을 세상에 알린 매부 파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황당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환경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계획과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다.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미리 세워둔 계획인 거죠. 오늘 우리는 데이터와 규칙을 통해 위기 속에서 자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장에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의 계획은